알았으면은 내가 샀으리라라는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은 그건 사실은 뭐 기업 왜곡이죠. 네, 기업 왜곡이죠. 알았지만 돈이 없었을 뿐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강남 재개발하는데 투자하면 돈 될 거라고 누구나 알잖아요. 누구나 알죠. 돈이 없을 뿐.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셨는지 몰라서 못 샀다고 자꾸 이렇게 아들 딸들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이제 본인의 마음대로 위로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일주일에 3-4번씩 전국을 다니고 있죠. 제 옆에 부일남 대표가 안 계셔서 놀라셨으리 생각합니다만 전국을 다닐 때 이 친구와 함께 자주 다닙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 저의 20년 넘은 고등학교 동기이자 답사메이트입니다. 앞으로 닉네임을 이모씨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모 씨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랑 같이 20년 넘게 답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현재는 에너지 관련 건설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 현장이 전국에 있다 보니까 그와는 별도로 전국을 또 돌아다니고 많은 땅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많은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모 씨는 에너지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갈 수 없는 정말 그 건설 현장들, 인프라 스트럭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얘기만 또는 서울 경기 얘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 계신 분들이 두루두루 피드백을 주시면 반영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하고 이모 씨가 만나게 된 지역을 말씀드리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 지역입니다. 둘이 같이 답사를 했던 기록이 언제부터 남아있나 확인해봤더니 2003년 거부터 남아있더라고요. 다닌 건 사실 그보다 오래됐죠. 그때 아마 디지털 카메라 처음 구입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은 2번에 걸쳐서 새로 태어나는데 한 번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가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그걸로 검색이 되는 시기와 안 되는 시기로만 갈라졌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생기면서 기록이 본격화된 시기와 그 이전으로 나뉩니다. 제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이 이모 씨와 함께 답사했던 기록이 2003년인가 봐서는 그때쯤부터 기록이 본격화된 것 같아요. 이때 답사를 했던 것이 인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저희가 답사 방법이 확립이 되지 않아서 그냥 남들 유명하다는 데도 가보고 예를 들어서 인천 구도심에 있는 건물이죠. 이 건물이 어떤 거였죠? 창영초등학교 건물로 기억하는데 뭐 오래된 초등학교 건물이죠. 네, 문화재라서 남들이 문화재라고 하는데도 따라다녔습니다. 20년 전이니까요. 이때 이제 등록문화재도 처음 생겨가지고 이런 근대 건조물들이 문화재로 막 등록되던 시기여가지고 아마 그때는 그런 거 위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등록문화재가 왜 생겼죠? 기존의 그 국보나 보물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그거를 크게 나누면은 지정문화재랑 등록문화재라는 게 있는데 지정문화재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기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 등록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의 소유자가 직접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진해서. 원해서. 물론 꼭 그렇진 않지만은 자진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뭐가 좋죠? 소유자한테?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단 재산세가 감면이 되고 대부분 이제 등록문화재 있는 데들이 땅값 비싼 데는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땅값이 비싸지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인천의 인사동이라 말할 수 있는 배다리 근처거든요. 여기도 요즘에 살짝 핫플레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젠트리피케이션 붐이 좀 불어서 좀 이런저런 자본들이 들리곤 합니다. 그 구청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핫플레이스 만들어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장을 했더니 인드라가 올라가지고 원래 있던 업체분들이 좀 쫓겨나기도 하고 요 건물은 그래도 현재 학교 건물 안에 있는 부지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남아있고 이런 거 다녔는데 이때부터 답사의 방법론이 좀 확립됐던 게 예를 들어 요런 건물이 옛 인천 항 근처죠? 창고들이죠. 인천하면은 개항장이고 워낙에 무역항이었다 보니까 창고가 많았는데 요거를 그때 모 건물에 올라가서 찍은 게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특별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식민지 시대 때 한반도의 곳곳에서 쌀을 가져와서 열차로 인천 항까지 가져와서 여기서 정리를 한 다음에 배에 실어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때 저는 사실은 이 뭔지 몰랐습니다. 끌려다녔어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는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좀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인천 가자라고 해서 이제 혹해 갔다가 이게 뭔데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받고 기억이 있었던 게 참 감사한 것이 최근에 이 건물들이 거의 다 헐려버렸어요. 최근에 신흥정미소라고. 이게 굴뚝만 남겼나요, 이게? 굴뚝만 남겼고 벽돌 건물 조그만 건 남겼던가 아마? 이게 싹 사라졌습니다. 불과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마지막에 인기 있는 분들이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쌀을 정미해서 일본에 가져갔다라는 이 스토리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보면 현재 아마 요 건물 하나만 남아있을 겁니다. 이거는 모 정비업체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안 온 것 같은데 2020년 4월 시점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건물 2개 중에 하나가 이런 상태가 됐고 곧 헌다고 이러고 있었고 이 건물도 헐린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건물도. 그리고 요 건물이 열려있어서 안에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요 건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에서. 근데 결국은 헐렸고 저는 근처에 굴러다니는 벽돌 하나 주워왔죠.
벽돌 하나라도 주워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벽돌 주우면서 나중에 인천시가 이거 후회하고 찾을 때 벽돌 한 장이라도 잘 챙겨 넣습니다라고 말해드리려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음 가본 곳이 마지막일 경우가 많습니다. 답사하다 보면 전국에서 오늘도 어딘가에서 다 헐리고 있고 바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이 기록을 해야죠. 없는 경우가 다음이 많죠. 많죠. 그러니까 저는 없애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록은 해둬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서 근데 마음이 급한데 같이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연이 닿으면 가서 찍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 남들 다 좋은 줄 아는 다보탑 석가탑 찍지 마시고 주변에는 이런 건물 하나 찍어두시라고 그냥 무심히 찍어두시라고 그럼 나중에 다 기록이 됩니다. 네. 요즘은 비교적 뭐 스마트폰 카메라 가지고 있으니까 기록이 굉장히 쉬워진 세상이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아마 전보다는 많이 기록이 남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심히 찍어도 남는 거죠. 평양냉면이 옛날하고 지금이 많이 형태가 다르거든요. 예전 평양냉면은 소고기로 국물을 쭉 빼낸 다음에 국물을 빼낸 소고기를 쭉 전부 깔았어요. 그래서 고기가 쭉 깔려 있고 계란도 많이 있고 이거 자체가 거한 한 끼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단촐하잖아요. 계란 반 토막, 고기 몇 점. 근데 그 다들 얘기는 하는데 그때 쭉 깔리고 거했던 한상 시절의 음식 냉면 사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들 카메라도 귀하고 필름도 귀하니까 뻔한 그 경복궁 사진 찍고 다부터 사진 찍고 거기서 한두 개 나오면 가족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우리 일상에 있었던 사진을 아무도 안 찍은 겁니다. 근데 그런 사진 누가 찍냐? 미국인 군인이 찍고 일본인 기자가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도 외국 사진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최소한 음식 사진은 찍으시니까 음식 사진 찍으실 때 옆에 카페 인테리어도 한번 찍으시고 외관도 하나 찍어두시면은 그게 몇 년 뒤에 굉장히 귀한 사진들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죠. 2003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화재도 찍고 헐릴 것도 헐릴 줄 모르고 찍었고 이게 옛날에 경기경찰청 건물인데 인천에 있던 그러니까 왜 인천에 경기경찰청이 있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인천이 경기도 최대 도시였기 때문에 도청은 수원에 있을지언정 그때는 경찰청 경찰국이라고 치안국 경찰국은 경기도 안 인천에 있었는데 그 인천이 경기도에서 독립하지 않았던 거죠. 네, 이 건물이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꽤 오래된 건물이에요. 아 이거 없어졌구나. 없어졌지. 우체국 건물은 남아있지 아직? 남아있을 뿐더러 뭐 지금 인천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최신 그 우정사업본부로 매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이나 군산이나 이런 데들이 100년 전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귀한 것들인데 너무 소리하더라고요. 뭐 뻔히 있는 건데 그러다가 보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재들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세관이 유명하죠. 사적 지정된 거를 사적 지정을 해제하고 철거해버렸죠. 벽돌 건물을. 그래서 부산의 시민들이 통탄했습니다. 부산은 공통의 슬픔이었던 거예요. 사적도 그런 정도인데 등록문화재 정말 없어지는 게 정말 너무 쉬워서 이런 거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질 줄 알고 찍었던 사진이 이 옛날 수인선 수원 인천간 다니던 송도역. 지금 송도 다르죠. 저희가 답사실 때 송도가 아직 아마 갯벌 상태였던 거예요. 갯벌 상태였죠. 아직 개발 안 들어갔던 한참 뒤에 개발됐어요. 지금 요즘 송도분들이 여기 송도라 그러면은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송도 아니라고. 근데 여기가 원래 송도입니다. 구송도. 여기 내려서 좀 걸어가가지고 송도 해수욕장 갔던 거죠. 그랬던 옛날 송도역인데 사실 이건 헐릴 줄 알았죠 사실. 이때 뭐 간판 회사 하고 계셨는데 다행히 이 건물 빌림 임대한 분이 뜻이 있어가지고 건물 헐지 않고 비교적 5년 보존도 했고 이런 식으로 보면 옛날 역 건물 지붕이 남아있죠. 송도라 써있기도 하고 이 건물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대로. 아마 빌리신 분이 뜻이 있으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것도 없어질 줄 알고 슬퍼하면서 봤는데 다행히 인천시가 살렸고 근데 옛날 수인선 열차 다니던 철길이 아직 남아있었죠. 그때는.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다 싹 깨끗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었죠. 이게 이모씨고 이게 접니다. 이런 거 놀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인선을 아직 그 수인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사라졌고 그냥 운유 상태라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운행이 중단된 상태인 거지 폐선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그대로 철도부로 남아있던 상태라서 특별히 철거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신수인선, 그 수인 분당선이 만들어지면서 여기는 철저하게 이제 딱 정비가 됐고 송도 역사 아까 말씀드린 보여드린 것도 없을 줄 알았다가 역시 인천시가 뜻을 가지고 이건 연수구가 좀 뜻이었던 거더라고요. 구청장님이. 그래서 매입해서 박물관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희 둘 다 나름 강남 사람이더라고요. 강남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랑 이제 만난 데는 서초구 지역이고 저는 어쩌다 보니까 송파구도 좀 오래 살았고 잠실 쪽에 그리고 현재는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관악구도 강남이었습니다. 관악구가 강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그게 왜 강남이냐고. 근데 관악구가 원래 강남입니다. 익숙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강남하면 영등포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도는 1966년 8월 15일 대서울 마스터플랜 도시계획 발표에 의거해서 만든 대서울 20년 도시계획 최신 서울특별시 전도입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하고 많은 풍경이 다른 걸 아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서울 강북의 정동에 있는 국토발전전시관에 전시된 사진입니다. 제 지도입니다. 그 유리창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사가 되죠. 이 지도가 너무 좋아서 최근에 고서점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 놀라시던데 저는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고소 다루는 사람이라 제 입장에서 이거는 요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도에서 중요한 거는 66년 상황이라 아직 우리가 말하는 강남은 비어있죠. 그리고 첫 강남 처음에 이제 1936년에 이 영등포 지역이 시흥군에서 경성으로 넘어온 뒤에 개발된 첫 강남 지역인 영등포는 발달해 있고,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이 천호동, 풍납동 쪽이 도심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거. 제2강남의 후보지는 천호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영등포든 천호동이든 비교적 고지대고 서울하고 광진교나 한강대교로 이어지는 곳이라서 개발하기 좋았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강남은 보시면 길이 구불구불하잖아요. 논길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잠실이 섬으로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의 흐름은 요 잠실도, 부리도, 무동도 세 개 섬이 있었는데 섬의 북쪽 라인이 지금 한강 본류가 됐고 남쪽은 사라지고 조금 남은 게 속초노수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원래 이 남쪽이 본류고 강이 휘잖아요. 이렇게 구불구불. 그 북쪽은 원래 없던 거였다가 조선 중기 때 어느 해인가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넘쳐서 만들어진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강이라 그래서 세내 또는 신천이라 불렀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쪽하고는 송파하고 연결돼 있긴 하지만 주로 북쪽하고 연결돼 있었어요. 도선이. 그래서 잠실은 강북이었다. 서울 편입되기 전에 고양군이었죠. 그렇죠. 고양군이었죠. 고양군청이 을지로에 있었죠. 식민지 때 고양은 경성을 마치 모자 씌우듯이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한강 흐름 바꾸면서 내려붙인 거죠. 그리고 요 강이었던 데를 메우고 나니까 빈 땅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만든 게 잠실 주공아파트인 거죠. 이게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죠. 요거 만든 게 여의도도 그랬고 압구정 현대도 그랬던 거고 여기도 그런 거고. 이 시점에 비어있는 중에 일부 개발되기 시작한 게 여기 보면 네모난 게 잠원동. 이모 씨가 여기 아마 개발될 때부터 살았죠 아마? 오래 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여기 느낌이 그때? 그때만 언제쯤이었죠? 80년대 예, 논밭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개발 시기 이전에 있던 주택들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잠원동 북쪽에 좀 남아있는 근데 그게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라면은 아마도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강남북이 연결되는 이 당시엔 제3한강교라고 불렸던 그렇죠. 한남대교가 아직 개통되기 전이라서 그 만들어진 다음에 말죽거리 신화가 탄생하는 거죠. 이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다리가 건설될 것이 여기, 예상되고 여기. 있었고 여기 보면 예? 지도 보시면 예정돼 있다고 돼 있죠. 다리만 건설되면 땅값이 많이 그렇지, 오를 것이다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몰랐단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죠. 이때 이미 복부인들은 저기 택시 타고 다니면서 이미 땅 사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네. 말죽거리까지 택시 타고 와서 복부인이란 말을 요즘도 쓰나 모르겠네. 요즘 거의 사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 누구나 투자하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복부인이라는 개념이 처음 탄생했던 시기죠. 그 강북의 기와집이나 문화주택 살면서 한복 입고 와가지고는 황토길을 걸어서 말죽거리까지 가면 거기 기획부동산들이 쭉 줄 서 있는 그런 풍경들. 근데 그 모든 것 출발점이 여기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제3한강교죠. 그리고 요 이모 씨는 요 아래쪽에 살면서 알았나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뭐 그때는 뭐 어린 시절이라. 어린 시절일 뿐더러 이 많이 시간이 흐른 데였고 이건 60년대 얘기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60년대 이미 후반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개발이 될 걸 예정 이미 돼 있었고 근데 국민의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차피 땅 살 돈이 대부분은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내가 샀으리라라는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뭐 기업 왜곡이죠. 네, 기업 왜곡이죠. 알았지만 돈이 없었을 뿐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강남 재개발하는데 투자하면 돈 될 거라고 누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3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는 투자하면 좋을 거거든요. 누구나 알죠. 돈이 없을 뿐.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셨는지 몰라서 못 샀다고 자꾸 그렇게 아들 딸들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이제 본인의 마음대로 위로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제3한경은 안 부르지만 제4, 5, 6까지 붙이다가 이제 너무 많다고 해서 그때부터 접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호 붙이는 걸. 그거는 아마도 이제 처음에는 붙일 예정이었다가 실제로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4, 5, 6은. 그리고 또 사가 어감이 좋지 않은 것도 아마 영향이 제4도 그랬죠. 그렇죠. 제4한강교. 한국이 4가 싫어해서 4부터 이제 바뀝니다. 뭔가 흐름이. 이때는 아직 강남이 아니고 영동이었죠. 아직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영등포 동쪽에 저 멀리 어딘가 빈 땅. 그리고 제가 60년대 초에 63년도에 이 대부분 지역이 서울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서초구 지역은 대부분 시흥군에서 온 거고 지금의 강남구 지역은 대부분 광주군에서 온 건데 이때 이제 새로 편입된 땅들을 찾아가는 특집 기사가 있었어요. 보니까 저 양재동 어딘가 저 시골 양재동 거기 주민이 한탄하는 게 있었는데 강도사건이 터져도 저 영등포에서 경찰이 오는데 2시간 걸린다. 어떡할 거냐. 치안 부재다. 이렇게 한탄하는 기사들이 나와요. 그거는 일제강점기 때 신문기사로 나오는데 이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그러니까 지금 잠원동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노량진에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뭐 시골길 따라가지고 그래가니까 주재소를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근데 그게 60년대까지도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강남대로가 생기고 그랬죠. 강남대로에서 십자형 도로가 생기면서 거기 지금 노년역 있는 지금의 노년역 있는 데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매곡이고 고속도로보다는 약간 동쪽. 고속도로보다 동쪽이죠. 여기가 노년동. 네, 강남대로니까. 이쯤 어디죠? 네. 역삼동이 있고. 네. 그래서 거기 공무원 아파트가 처음에 생기고. 지금 재건축했습니다만. 네, 생기고 영동 출장소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영동 출장소라는 거는 지금의 강남구와 서초구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에 송파구랑 그 강동구는 천호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그랬죠. 있었고. 근데 그게 합쳐서 강남구인데 두 개의 출장 합쳐서 강남구를 만든 거고. 됐다가 이제 다시 쪼개진 과정을. 거고. 어쨌든 영동 출장소 생겼는데 영동 출장소 건물이 지금의 영동시장 자리예요. 그러니까 영동시장이라고 부르는 구역이 넓은데 당시에 영동시장이 진짜 단일 개 시장이었고 딱 그 사거리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2006년인가 철거되고 2010년에 재건축이 돼서 전혀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영동시장이라는 게 이름이 지금은 가보면 그냥 거리가 있고 상가가 있는 거를 묶어서 그걸 말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건물이 있었던 영동에 거죠. 건물이 있었고 그 2층에 영동출장소가 있었어요. 상가 아파트였나요? 네, 상가. 그러니까 세운 상가 같은. 그러니까 밑에는 주상복합. 시장이 있고 위에는 사무실이 중간 사무실이 있고 위에는 아파트가 있는 형태였어요. 우리 생각하는 전형적인 상가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영동의 중심지 한때 영동의 중심지였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몇 년. 그러니까 73년부터 대략 75, 6년 정도까지. 저희 태어날 쯤이군요. 네, 영동의 중심지였던 시절이 잠깐 있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년 주변이 중심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압구정이 개발이 되고 현대 아파트 개발이 되고 압구정 매립이 되고 공업지역이었던 말씀하신 공업지역이었던 거를 다시 아파트 지역으로 바꿔 특혜 분양을 특혜 분양 사건이 나고 압구정 현대 유명하죠. 여기가 이제 사당천 또는 방배천이 흐르고 이 동쪽 지역에 뻘밭이 나중에 구반포 주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게 동진하면서 신반포라는 지명이 생기고. 그렇죠. 저는 이제 반포 쪽에 오래 살았는데 구반포 신반포란 말을 많이 쓰죠. 구반포라는 건 주로 반포 본동에 있는 차관 주공 아파트를 말하는 거고 나머지 동쪽 터미널이 있고 한 쪽은 강남 고속터미널 있고 한 쪽은 대체로 신반포를 묶어서 부릅니다. 사실 보면 구반포는 쫙 작고 신반포가 넓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속터미널이 이사를 오고. 그렇죠. 그때 아무것도 없었고. 그거 잠깐 사진 볼까요? 제가 존경하는 기록사진가, 사진작가분 중에 전민조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죠. 유명한 분이시죠. 네. 이분이 한참 개발되던 영동 지역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그거 중에 강남 고속터미널, 이 개발되던 시점에 사진을 찍으신 게 있어서 보시면, 이게 뭐라 돼 있죠, 여기? 울산건설. 막 이 터미널 건설 현장이 이렇게 적혔을 겁니다. 호남선 터미널을 원래 울산에서 지으려고 하다가 울산이 이제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해체가 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가건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사연이 생긴 거죠. 두 사람 어릴 때는 호남선이 한동안 가건물이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건물이었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 차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호남선이 센트럴 시티죠, 지금 이름이. 센트럴 시티가 굉장히 잘 바뀌고 나니까 경부선 이쪽이 다시 좀 허름해져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 좋아해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거냐 당시에 전혀 뭐 그런 거 아니고 상관이 없는데 호남선이 너무 엉성했습니다 사실 기억에. 근데 그 울산인 거죠. 이 사진이 대충 제 기억에 맞다면 한신 2차 한신 아파트 2차가 있고 한신 상가가 있는 데쯤에서 그 남쪽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너머의 법조터널 바라보는 각도죠. 네, 그렇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게 관악산이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게 차력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지금 배 위에다가 뭔가를 올려놓고 칼로 이렇게 잘라서 배에 상처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수련을 많이 해서 그렇죠. 그런 거를 보여준 건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약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뭐 약 판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이런 신기한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죠. 많이 모여. 저 애들은 가라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은 약을 안 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또 이제 남성에 좋은 그런 약을 당시에 많이 그렇죠. 팔았기 때문에 좋은데 말할 수 애들은 없는. 필요 없다. 뭐 애들은 가라 그러고 나서 애들이 먹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졌다 이야기를 먹고.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그래도 이제 공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소매치기 뿌리 뽑자. 부루 청소년을 도웁시다. 부루 청소년 돕지만 애들은 가야 되죠. 안 사줄 거라서. 그래서 보통 이제 약을 팔아야 되니까 또 구경꾼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이런 터미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아직 터미널 만드는 중요한 거고. 요 하나 앞에 보이는 건설 써 있는 요 너머가 그 만이꿀곡이라고 했죠, 아마 여기. 그 지금 가보시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누에 고치 모양으로 이렇게 다리가 있을 겁니다. 그 넘어가면 법원하고 검찰청 나오는 거기에요. 해주정시당이죠, 여기 아마. 그 한보 정태수 회장도 해주정치로 알고 있고 그 땅들을 이제 국가에 많이 팔고 그 수익으로 문중이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성묘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강남 지역에 고인돌, 지성묘가 참 많았어요.
근데 백제 유적도 그렇고 지성모도 그렇고 싹 밀어버리고 개발하다 보니까 요즘 위치도 모르고 모양도 모릅니다. 제가 딴 데서 강조하는 거지만 한국이 참 문화재가 많았는데 다 뭐 홍건적, 몽골, 일제 침략으로 없었단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특히 강남 지역은 우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고 이랬던 곳이 이제는 센트럴시티까지 나오는 거대한 변화를 겪었죠. 그래서 정말 그 강남은 50년 만에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저 보면은 너무 강남 이야기를 강남구 위주로 해요. 저는 이제 송파구도 살았고 서초구도 살았던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강남구 전민조 선생의 사진하면 이게 유명합니다, 사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앞에서 논농사 하시는 분. 전민조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 예전에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이 동네에 영동 시형 주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택들을 시에서 공급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처럼 만든 건데 몇 단지 향하시다가 이 풍경을 보고는 버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찍었다고. 그리고 말씀 나눠보니까 땅 주인이셨는데 여기 이제 분양하기로 했고 올해 마지막 농사를 짓는 거다 이게.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이제 받은 막대한 보상금으로 정말 농사를 살아가는 분이셔서 경기도 남부 가셔서 계속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후에 품종기량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여전히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다만 노후 걱정 없으신 분, 땅 주인이시니까. 이런 분들이 좀 계시죠. 유명하신 분 또 한 분은 강남에서 고향으로 일산으로 갔는데 일산 신도시 개발되고 파주로 갔더니 LC단지가 생기고 그래서 다음 어디 가냐고 여러 다들 사람이 얘기 좀 물어보셨다는. 어디가 끌리십니까 농사 짓기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그런 겁니다. 이런 강남이었어요. 강남도 아니었지 영동이었죠 이때는. 영등포 동쪽 또 알 수도 없는 영등포 동쪽이었던 거죠. 75년까지 영동줄장소란 이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영동이었고. 그래서 이랬던 곳이 개발되고 특히 이제 서초 하면은 크게 두 개의 아파트 단지를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오래 살았던 구반포 쪽의 주공아파트. 여기는 서민 대상으로 개발되던 시민 아파트가 와우 아파트 붕괴 그리고 빈민들을 모아놨더니 봉기했다라는 광주 대단지 사건 이후에 한국 정부가 정책을 바꿔서 아파트를 중산층 대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개발한 게 이촌의 한강맨션,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그리고 구반포 주공 아파트인 거죠. 저는 이쪽에 대한 기억이 많고 이제 이 이모 씨와 만나게 된 건 이쪽 한신랜드라고 저희는 불렀죠. 한신타운이라고도 부르는 대규모 한신 아파트들이 만들어진 신반포 지역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그때 70년대 초반부터 한신은 땅을 한꺼번에 매입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야금야금 매입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매입된 순서대로 짓다 보니까 몇 차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도 동이 일정하게 있질 않으니까 길을 헤매는 특히 현지 주민도 헤맬 정도였는데 맞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항상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았어요. 26차까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동이 일정하게 있지 않고 331동은 여기 있는데 뭐 345동은 저쪽에 있고 그리고 2차는 여기인데 3차 훌쩍 뛰어나가 있고 그리고 없는 차도 있지 않았나? 네, 중간에 그러니까 짓기로 했다가 못 지은 그렇죠.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상합니다. 20 몇 차인가는 뭐 아파트 한두 개 가지고 차가 되기도 하고 심하고 2차는 너무 넓고 근데 이걸 묶어서 다 한신랜드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신과 함께 이때 총하라 그러면 우성이 있었죠. 둘 다 터미널을 바라보는 위치에 딱 하나씩 있는 그 사이에 있었던 제 기억이 맞으면 한신상가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학원 다녀가지고 그래서 한신공영은 잠원동으로 아예 본사를 옮기고 지금 한신빌딩 그게 원래 한신공영 본사 건물로 지어진 건물인데 옮기고 한신랜드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테스나 IMF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망해서 지금은 다른 데로 넘어가서 이름만 그렇죠. 남아있는. 이름만 남아있죠. 그리고 요즘 얘기 들어보면 이 한신랜드, 한신타운이 하나 속속 재건축을 하는데 한신 브랜드로 안 하고 있죠. 뭐 한신으로 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한신 차원에서 좀 고민이 많다고. 신반포 한신랜드라는 게 최고의 광고판이었는데 이게 저거 하나씩 날아가다 보니까 브랜드 네임이 떨어진다. 그러고 보니까 우성도 사라졌죠? 아마도. 사라졌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위성사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림지도로 봐선 사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카이뷰로 보셔야 됩니다. 위성사진으로. 그 가운데 터미널이 있고요. 터미널 이쪽이 호남선 쪽, 이쪽이 경부선 쪽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쭉 작게 있는 것들이 한신 상가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다 재건축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사진을 보죠. 여기가 우성이고 나머지 둘러싸고 있는 식으로 한신이 있다가 4차 아직 남아있고 요 왼쪽 지역 바뀌었고 저 구반포 쪽의 15차도 최근에 한참 이제 부수고 보면은 최근 부순 게 이런 느낌이죠. 보면 다 바뀌고 있는데 이게 또 말씀하시죠. 건축비 문제 때문에 롯데건설하고 대우건설이 붙었다가 대우건설로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이 조합하고 대우건설하고 이 결국 공사비 문제로 다투다가 일단 조합에서 건설사를 변경을 했어요. 삼중공업으로. 근데 거기에서 예전 같으면은 보통 이제 건설사에서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걸 소송까지 가지 않을 텐데 소송까지 가가지고 결국 다시 이겼어요. 대우건설이. 그래서 이게 오래 걸렸군요. 한동안 이게 패스만 쳐 있고 진행이 안 됐죠. 명도 소송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롯데건설은 시행 선정할 때도 금품을 또 살포해가지고
이거는 확정된 사실이니까. 올해 8월에 이제 서울 법원에서 그 롯데건설 법인들 7천만 원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작네요. 7천만 원. 네. 상징적인 거죠. 이제 대행사 대표는 홍보 대행사 대표는 감옥을 갔고 롯데 법인 직원 몇 명도 집행유예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대행사 문제로 떠넘긴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네, 지금 그 사지구 문제가 사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사지구라는 건 이제 반포 사지구. 네. 어느 쪽이죠? 신망 사지구 거기죠, 딱. 8차, 9차, 딱 고블럭. 20차 있는 거 보시면은 딱 고블럭. 8차, 9차, 20차예요. 20차만 빼고 이상한 거예요, 순서가. 20차만 빼고 다 들어갔어요. 여기가 지금 사지구라 그러는데 그죠? 여기도 좀 시끄럽죠. 메이플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단지인데 이것도 여기는 이제 여기도 선정할 때 롯데건설에서 GS건설하고 붙었는데 여기도 롯데가 여기도 이제 조합원한테 돈을 살포했다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지금 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롯데 법인은 몰랐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홍보 대행사만 처벌을 받고 롯데 법인은 조합 임원한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만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금품 향응이 있었던 건 확인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조합원들한테 투표 전에 금품이 대량 살포된 건 사실인데 그것은 이제 홍보 대행사가 알아서 한 거다. 자의적으로 한 얘기가 거다. 됐는데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뒤는 이제 어른의 사정인 거고 여러분 상상력이 풍부하시면 일단 1심 판결은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뭐 두고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는. 근데 롯데건설은 이렇게 두 번이나 돈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도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어요. 예전 같으면은 강남에 대표하는 아파트라 그러면 압구정 현대하고 음마였는데 네. 요즘에는 반포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한신 쪽도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예전에 한신공영과 우성건설이라고 했나요? 우성건설 맞죠? 두 건설사가 신반포에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 것처럼 다시 한번 최고 아파트 브랜드가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옮겨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서초구에 오래 산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만 어떨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전에 주공 3단지가 GS 그러니까 건설에서 반포자이가 됐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또 대규모 단지인 다시 볼까요? 꼼꼼해 보죠. 네. 아래쪽이 이제 여기 네. 예전에 그 여기가 3차였던가? 여기가 그랬죠? 3단지. 3단지. 주공 3단지. 신만포 정확히 신만포 주공 3단지인데 스카이뷰에는 없네요. 이미 개발된 여기가 뒤? 이제 반포자이가 돼서 한때 또 가장 최고가 아파트를 그렇죠. 갱신했던 적도 있었고 이 바로 위에 건설되는 또 대규모 단지인 사지구도 GS건설에서 수주해서 메이플자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이랜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랜드가 되는군요. 그리고 예전에 그 한양 아파트 자리도 신만포자이로 지금 새로 여기 한양숍이 있었네요. 여기 옆에 있는 경원중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다 한신인데 왜 여기만 한양일까? 또 이상했었어요. 여담입니다만 뉴코아 앞이 텅 비어 있었죠. 네. 지금은 NC 백화점가 이름을 있어서 한때 뉴코아 백화점이 홍보 문구가 넓은 주차 공간이었었죠. 한동안 이 동네 떠났다가 다시 와 보니까 살진 않습니다만 그 넓었던 공터에 뭐가 한가득 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렇게 복닥복닥한가? 그리고 제가 오래 살았던 데가 신마포 2차인데 2차는 아직도 예전 모습을 잘 가지고 있어서 여기 길쭉한 2차. 이 한강 강북에서 바라보시면 여기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아파트가 상자값처럼 있는데 그게 예전 한신랜드의 모습이었어요. 현재 이제 사지구 재건축 사업도 이제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건설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 국제적으로 그렇죠. 상승으로. 요즘에 특히 그렇죠. 같은 가격으로 도저히 공사 진행할 수 없다라고 GS건설에서 나왔어요. 추가금을 달라. 그런데 이제 애초에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지만은 공사 시점 대비 5% 이상 오르면은 재협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에.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왔고 지금 이제 건설비를 재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또 공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얘기인 거죠. 4,200억 원을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은 거의 초기에 비해서 거의 1.5배 이상 증액되는 거. 그럼 조합원들도 부담이 커. 네. 그래서 이제 설계 변경분 2,000억 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겠는데 조합에서 나머지 물가상승분 인정 못하겠다는 거고. 반씩 나눠 갖자 부담을. 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진행이 늦어지면 결국 조합원 손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겠죠. 늦어지면 손해예요 조합원. 특히 요즘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한도 없이 늘어나가지고 안타깝더라도 진행하는 게. 그래서 사지구는 다른 때 비하면 그래도 조용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뭐 조합원 선정할 때 좀 빼고는 소송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사지구 옆에 경원중학교 북쪽에 잠원역이 있는데 잠원역 말씀 좀 드리죠. 가보시면은
이렇게 옛날 건물들이 복닥복닥 있습니다. 요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잠원지역 개발할 때부터 있었던 집들이라고. 그렇죠. 그때 이제 70년대 많이 지어진 그렇죠. 70년대형 문화주택들. 단독주택들. 네. 요게 지금도 남아있고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이런 구도심이 조금 남아있으면은 주변 지역에 아파트 개발될 때 먹자골목이 돼요. 그 지금 남아있는 요 잠원역 북쪽에 몇 채가 남아있는데 네. 지금 한 채 지금 15명이 지금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다운 또 풍경이죠.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보면은 단독주택 옆으로 어느 집이라고 얘기는 안 아파트들이요. 하겠습니다만서도.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죠. 네. 근데 누구나 알고 있죠. 네. 그 여기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게 역사적인 어떤 브랜드의 탄생에 관계돼 있죠. 여기가 이른바 한신포차라고 하는 여기가 발상지입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여기 집 말고는 좀 비어 있었죠 한동안. 네, 거기 학교 예정부지였다고 들었는데 원래 고등학교 잠원동에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고등 예정부지 학교부지로 계속 묶여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비어 있었죠. 신설이 계속 안 되고 결국은 학령인 걸 주니까 거기에 한동안 비어있던 데에 포장마차를 했던 게 한신포차라는 이름에 유래하게 된 거라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심야 영업도 안 되던 때는 그랬죠. 포장마차가 그 심야 영업을 그랬죠. 그때 만장까지 불법이 좀 많이 그랬죠. 했기 때문에 그중에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핫한 분들을 많이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인기 업체가 돼서 그러니까 도심형 포장마차 붐을 일으킨 것 중 하나였죠. 그렇죠. 저희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저 속초호수 옆에 있었던 네. 풍물마당처럼 속초 포장마차가 있어서 저 어릴 때 잠시 살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다른 형태. 근데 그렇게 큰 단지였는데 석촌 호수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사진 한 장을 좀 찾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서울에서 놀았다는 언니 오빠들은 다 알고 있는 곳이라 이게 망한 뒤에 그 백종원 선생도 여기를 다녔던 적이 당연히 있는 분이라서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만든 게 한신포차라는 브랜드 탄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부터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 동네 사람들로서 검색을 보면 엉뚱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초한지에 한신이 나왔던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한신랜드의 유산으로서 한신포차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서초구인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서초구가 강남구를 이어서 앞으로 강남의 대표 주자가 될 거라는 거를 현 서초구 주민, 전 서초구 주민으로서 강조를 드리면서 이 코너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아쉬우니까 강남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 구민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